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칼을 빼들까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 보고가 있었죠? 업무 보고를 마친 그 소감부터 좀 듣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생중계로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업무 보고하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주권 정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보고한 정책의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쿠팡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은 뭔가요? 예, 지금 공정위도 소비자 피해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쿠팡의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놓고 계신 건가요? 예,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쿠팡처럼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이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것이 확인되면 우선 도용되었는지 확인돼야 되고요.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발생한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확인이 되면 피해 회복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조치를 이제 쿠팡에 요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쿠팡이 그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실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영업정지가 이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논의가 지금 와 있나요? 지금 합동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조사 결과를 이제 서로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조사 결과가 이제 관계부처가 진행하고서 공유되면은 소비자 피해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대책을 보고서 이제 쿠팡이 이 대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네. 그 후에 이제 영업 정지나 혹은 과징금을 부과할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조만간 어떤 가시적인 어떤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한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제 소비자 피해를 확인하는 게 우선 돼야 되고요. 네. 우선은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 보고 내용 가운데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이제 공정위가 어떤 조사를 수행할 때 그 공정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조사권으로는 강제로 어떤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그런 그 강제 조사권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피조사자의 협조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얻는데요. 그래서 가끔 피조사자가 그런 협력을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고발을 해서 피조사자가 이제 처벌을 받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경우에 네. 해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장을 발급받아서 강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하기도 하고요. 네. EU 같은 경우는 이제 압수수색 전 단계에서 만약에 그 피조사자가 조사에 거부할 경우에 네. 피조사자에게 상당히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사자가 이제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공정위는 이런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업의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기 위한 방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예, 원론적으로 기업이 법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이득이 있잖아요. 네. 그 이득을 충분히 상쇄하는 그 처벌의 손실이 있어야 됩니다. 처벌이 그만큼 강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네.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억제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이제 지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개편 사항을 검토 중에 있고요. 네. 우선 저희가 이제 다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 대비 경제적 제재의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한 어떤 그 기업에 대해서 EU 같은 경우는 관련 매출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일본도 15%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6%까지밖에 부과할 수 없습니다. 네. 법 위반을 한 번만 반복해도 우리나라는 현재 10% 가중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을. 반면에 EU나 일본은 50%까지 반복되는 그 법 위반에 대해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중도 법 위반을 한 번만 반복하는 기업에게는 50% 가중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러한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해외 사례들을 검토해서 네. 강력한 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대책 어떤 걸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들이 대개 이제 시장 질서 속에서 경제적 강자들과의 기울어진 협상력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갑을관계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이상적인 시장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 동등한 협상력을 가지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려면 을들의 협상력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가령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를 할 때 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나의 대기업과 거래할 때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력이 아주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네. 중소기업들이 서로 단합해서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좀 터주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최근에 우리가 노동조합의 보호를 전통적인 노동조합이 없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조가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무 제공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해서 이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법 적용 대상에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화물연대 운수 노동자들이 단체 행위를 해서 공정위의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단체 행동권에 침해를 가한 사례가 있는데요. 공정위가 더 이상 그런 사례를 만들지 않게 될 것이고요. 네. 대표적인 갑을 분야가 우리가 잘 아는 가맹사업 분야, 대리점, 하도급 분야입니다. 그래서 가맹사업자들의 자영업자들이 많죠. 자영업자들이 가맹본부와 협상할 권한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네. 대리점 하도급도 마찬가지로 단체를 구성해서 그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강화하도록 이제 법 개정과 여러 가지 입법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